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주환 LG전자 사장, 서정수 셀트리온 제약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통해 각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 유지, 갈등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지난 7월 7일 2022년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악재가 있긴 했지만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며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가 부담과 수요 위축 악재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영업이익률이 12%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늘었어도 이익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실속이 없었다는 거겠죠. 증권가에선 LG전자의 미들맨으로 통하는 가전 분야, 특히 TV 판매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TV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어서입니다. 만약 줄곧 적자를 기록하던 전장 사업의 실적 개선이 없었다면 영업이익 감소폭은 더 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본격 접어들게 되면 TV뿐만 아니라 생활가전 수요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보유한 삼성전자와는 달리 가전 비중이 높은 LG전자로서는 이러한 경기 부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 조주환 LG전자 사장의 과제는 경기 변화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조 사장은 경기에 영향을 덜 타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강화해 수익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수요 둔화에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웠고요. 나아가 자체 운영체제 OS를 구축해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웹 OS 기반 TV 플랫폼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개발과 생산, 판매 등 기존 하드웨어에 머무르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로 넓혀 소프트웨어 회사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마치 미국의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OS로 사업을 확장했던 것처럼요. 앞서 조 사장이 기능과 성능 중심의 기존 가전 패러다임을 고객 경험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객 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경영 기조와도 이 부분은 맞닿아 있는데요. 가전 명가란 수식어를 되찾기 위해 소프트웨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조 사장의 노력은 과연 어떻게 완성될까요? 얼마 전 서정수 셀트리온 제약 대표가 씁쓸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자사의 대표 제품인 간장약 고덱스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재평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고덱스는 간 질환 치료와 기능 개선을 위한 전문약으로 2021년에만 48만 명이 처방받았습니다. 간장질환 시장에서는 대웅제약의 우루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대표 상품인데요.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재평가 대상 6개 성분에 대한 심의 결과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가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더 이상 고덱스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걸 뜻합니다. 만약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고덱스를 처방받는 환자는 본인이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환자에게도 부담이지만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도 악재입니다. 고덱스는 2021년 연간 처방액만 750억 원에 달할 만큼 효자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셀트리온 제약의 전체 매출이 5천억 원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매출의 5분의 1을 날릴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1차 심의 결과입니다. 이에 셀트리온 제약은 곧바로 자료를 보완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고덱스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평가 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건보급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고덱스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 적정성 없음이란 판정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차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셀트리온 제약이 소송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소송기간 동안 건보급여 제외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법원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그러나 제약회사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는 점은 셀트리온 제약의 입지를 좁게 만듭니다. 서 대표는 과연 고덱스 퇴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업계와 환자가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또 무산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먼저 2015년에는 풋옵션 행사를 두고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약속했던 IPO 시한이 있었지만 무산됐고요. 2018년에는 IPO를 공식화했지만 국제 중재 소송 때문에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2년, 이번에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상장 예비심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IPO가 시급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거래소의 답변은 노였는데요. 한국거래소는 미승인 결정을 내린 사유를 별도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특수관계인 2대 주주인 어피니티가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는 투자자들에게 경영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죠. 이 부분이 상장 심사 기준에 위배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어피니티와의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 중이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을 신 회장은 무슨 생각으로 상장을 밀어붙인 걸까요? 일각에선 이번 심사가 신 회장의 과욕이자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피니티 측도 교보생명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각에 신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상장 예비심사에 참석했을 때 IPO를 장난으로 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라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어피니티를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상장을 원한다라며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 상장할 적기이고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그렇다면 상장 주관사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걸까요? 업계에선 주관사 역시 주변 상황에 대한 분석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교보생명 측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IPO에 나서기로 한 결정은 신 회장이 직접 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그런 점에선 이번 상장 심사 신청을 무리한 결정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상장을 밀어붙인 건 경영권이 달린 소송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전에서 논쟁이 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 이른바 풋옵션의 전제 조건은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성사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IPO를 추진했다는 것만으로도 신 회장이 경영자로서 노력했다는 명분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의 상장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쟁점인 풋옵션 문제는 이미 국제상업회의소까지 넘어갔고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주장하는 풋옵션 가격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판정까지 내려진 상태지만 어피니티가 반발하면서 2차 중재를 신청해 장기전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에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상장에 협조하라고 하고 있지만 어피니티의 뜻도 굳건해 보입니다. 결국 길고 긴 법정 싸움이 끝나지 않는 한 상장을 위한 신 회장의 노력도 빛이 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주환, 서정수, 신창재 씨를 통해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을 꾀하는 LG전자, 대표 상품인 고덱스로 고민이 깊어진 셀트리온 제약, IPO와 소송전으로 골머리를 썩는 교보생명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